고령 사회가 돼서 그런지 이 발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바쁘게 일을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발이라는 부분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셨거든요. 가벼운 등산이라든가 특히 요새 달리기 같은 것들이 유행하기 때문에 발 질환이나 발의 병 같은 것들이 점점 많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 어떤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으로 좀 찾아오시는지요? 자고 일어나서 첫발 디딜 때 많이 아프다. 또는 발목이 저녁 때 그 발목 주변이 부었고 그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빠진 것 같은데 또 저녁에 잘 때 붓고. 그냥 신발을 신고 걷는 것보다 맨발로 뭔가 걷는다거나 운동을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맨발 걷기의 최대 하나의 장점은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김철증 이름은 낳는다. 김철증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발, 족부 질환의 3대장, 발목 염좌, 족저근막염,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족부질환 치료의 권위자 김학준 고대구려병원 정형외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교수가 족부 정형외과잖아요. 족부 정형외과는 뭐 하는데요? 그 족부정형외과는 발하고 발목에 있는 그 질환하고 외상 같은 걸 다루는 거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 보면은 이게 고령 사회가 돼서 그런지 이 발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왜 그런 주변에도 거예요?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바쁘게 일을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발이라는 부분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셨거든요. 근데 요새는 우리의 그 생활 수준이 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에 등산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활동 범위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가벼운 등산이라든가 특히 요새 달리기 같은 것들이 유행하기 때문에 발 질환이나 발의 병 같은 것들이 점점 많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좌우로 걸으면은 양쪽 발에 이렇게 하루에 얹히는 하중이 얼마 정도 돼요? 자기 체중에 걸을 때는 5배, 뛸 때는 11배 정도가 체중이 오, 한 지는 발에? 거다. 예, 한쪽 발에요. 60kg 정도 되시는 그 분이 1000보를 건다 그러면 하루에 한 300톤 정도를 하중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대부분 어떤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으로 좀 찾아오시는지요? 대부분 발목 염좌라 그러면 운동하다가 삐끗한다든가 아니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힐 같은 걸 신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힐 같은 걸 신으면 이게 발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탁 겹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게 발이라면은 접질린다는 건 이쪽으로만 바깥쪽으로 접질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안쪽에는 단단한 뼈가 있고요. 바깥쪽에는 작은 뼈하고 인대가 있기 때문에 바깥쪽이 훨씬 더 많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휘청하면은 이 주변에 싸고 있는 인대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네,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를 발목 염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염좌는 인대에 손상을 입는 거거든요. 그냥 전문 용어로 하면 인대가 끊어졌다고 하는데 인대가 조금 끊어졌느냐 많이 끊어졌느냐의 차이지 그거를 그냥 염좌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것뿐이지 그런 염좌라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단계부터는 병원에 가봐야 돼요? 1단계는 우선 삐었는데 괜찮네 그러고 집에 가면 좀 아픈 게 보통 한 1단계 정도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삐었는데 조금 걷다 갑자기 이상해요 라고 하는 게 2단계 정도가 되고요.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삐자마자 딛지를 못할 정도로 되는 거가 3단계인데 기본적으로 1단계 정도는 보호해 주시고 얼음찜질을 해서 붓기를 좀 가라앉아 주시고 이런 단계를 하는 거고요. 3단계하고 골절하고 또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한 2, 3단계 정도부터는 병원에 가는 게 좋고요. 그러면 1단계다. 어떻게 해야 돼? 붓기를 빨리 가라앉히는. 다치자마자 부어있는 상태에서는 우선적으로 얼음찜질을 좀 해줘야 합니다. 근데 차갑게. 차갑게 얼음찜질을 해야 되는데 얼음찜질을 오래 하고 많이 하면 빨리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한 20분 정도 얼음찜질 하시게 되면 동상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권해드리는 시간이 1시간에 15분에서 20분입니다. 딱 명확하게 1시간에 말씀드립니다. 15분에 20분. 예,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많으면 2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1단계의 손상이 있은 다음에 그 2단계, 3단계로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기부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굳이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요. 요새 그 편의점에도 팔더라고요. 그리고 약국 같은 데도 많이 팔고 발목 보호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발목 보호대를 사서 보호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해요?
일반인들이 알기는 한 2주, 3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염자는 인대가 찢어지는 겁니다. 크든 작든 찢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회복되는 시간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우와. 걸리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오래 걸리네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파스 많이 붙이시잖아요. 파스 붙이는 거는 우선은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파스만 붙여서는 그거 자체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꼭 보호하는 거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얼음찜질해서 붓기 빨리 가라앉히고 통증이 좀 있으시면 파스를 붙이고 파스 붙인 다음에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것이 발목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왜 그 잘 때 좀 네. 이렇게 그 베개 같은 거 올려놔서 발을 좀 위에다 좀 올리게 하고 자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 근데 1단계 정도에서는 그 정도 갖고는 도움이 안 돼서요. 보통 2, 4단계 넘어갔을 때 부종이 심할 때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부었어라고 걱정할 때는 그때는 다리를 올리고 주무시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발목 염자 1단계 정도에서는 아주 많이 붓지는 않거든요. 살짝 우리 복숭아뼈라 그러는 외측 복숭아뼈가 살짝 볼록하니 뭐가 튀어나온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얼음찜질하고 그렇게 보호대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부종을 빨리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그럼 2단계, 3단계인 경우에는 어떤 조치? 2단계는 거의 이제 한 달 반 정도를 보호대를 착용하게 되는 거고요. 3단계 같은 경우는 뼈의 손상이 같이 있는 경우도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을 네. 한다고요? 인대가 끊어진 거를 수술하는 게 아니고 뼈가 다친 거를 수술을 해서 인대가 더 손상되지 않게끔 하는 정도의 수술을 하는데 대부분의 발목 염자는 수술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족저근막염. 네. 이 족저근막염의 정의가 뭐예요? 족저근막염이라는 건 발바닥에 있는 우리가 근막이 있는데요. 그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밑에 있는 판 스프링 역할을 해주는 게 족저근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을 때마다 그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일을 굉장히 이게 많이 하게 안에서 됩니다.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그 염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고름이 나온 염증이라든가 뭐 관절염과 관련돼 있는 염증이 아니고 얘가 많이 쓰기 때문에 생긴 퇴행성 변화입니다. 그 족저근막염의 특징적인 통증이 있어요? 가장 특징적인 통증은 뭐냐면 자고 일어나서 첫발 디딜 때 많이 아프다. 또는 앉아서 쉬었다가 발 디딜 때 많이 아프다. 근데 조금 걸으면 이제 괜찮네 라는 게 하는 게 족저근막염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이걸 치료를 해야겠네. 이게 계속 냅두면 더 악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절로 낫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원래는 저절로 낫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냥 만성화가 되신 분들은 그게 회복 탄력성을 잃기 때문에 엄청 심해지는 거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건데 처음 생기거나 생긴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생긴 지 한 2, 3개월 이내에 그런 증상이 지속됐다 그러면 사실은 족저근막을 스트레칭하는 운동을 좀 해주면 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거든요. 오, 스트레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칭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발바닥에 그러면 발가락 전체를 이렇게 등 쪽으로 당겨가지고 여기 있는 걸 마사지 해주는 게 손으로 하는 제일 좋은 스트레칭이고요. 이거 하기 힘드실다 그러면은 500ml 페트병 동그란 거를 얼려서 서서 거기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문대주는 이렇게 마사지 스트레칭 마사지 해주는 이런 것들을 서서 하시게 된다 그러면 스트레칭이 충분히 잘 됩니다. 그 발바닥 그 마사지하는 볼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좀 도움이 발바닥 하는 게 볼은 도움이 되는데 네. 그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발바닥 마사지 할 때 얼려서 하면 통증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려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통증이 계속 있다든지 아니면 처음서부터 굉장히 만성화돼서 이게 발병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체외 충격파 같은 것도 있고 주사요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물리치료요법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정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는 그렇게를 치료를 받았는데 6개월 이상 계속 증상이 지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원인이 다른 게 없는지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발목 관절염. 근데 무릎 관절염은 흔한데 발목 관절염도 꽤 있어요? 발목 관절염도 꽤 있습니다. 근데 무릎보다 발목 관절염이 흔하지 않은 이유가 발목이 되게 작잖아요. 작은데 얘가 튼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 관절염이 덜 생기는 거죠. 발목 관절 연골 자체에도 그 연골이 파괴되는 인자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용체가 적습니다. 얘가.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파괴가 안 되고 자연적으로 파괴가 안 됐지만 발목 염자를 만성적으로 하다 보면은 연골에 상처가 조그만 상처라도 나면
이제 그게 급격하게 진행하게 되는 게 발목 관절염입니다. 되게 환자들이 70대, 80대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70대, 80대가 제일 많고요. 근데 이제 발목을 자주 겹질려 가지고 치료 안 받았던 만성 발목 염좌가 오래된 경우에는 한 50대에도 오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보통 관절염 하면은 굉장한 통증이 수반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발목 관절염도 굉장히 좀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나요? 사실은 발목 관절이 무릎 관절보다는 그 통증 정도가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 이렇게 지탱해주는 뼈가 있기 때문에 덜한데 이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붓는 겁니다. 발목이 저녁 때 그 발목 주변이 부었고 그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빠진 것 같은데 괜찮네 하는데 또 저녁에 잘 때 붓고 뭐 이렇게 그거는 발목 관절염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디딜 때 아프면은 족저근만염. 저녁에 이렇게 딱 발목이 붓고 아침에 봤을 때는 좀 괜찮은 듯한데 또 다시 붓고 이러면은 발목 관절염. 네. 무릎에도 인공관절을 넣잖아요. 네. 그러면 발목에도 인공 발목. 네, 발목에도 인공관절이 있습니다. 발목에 인공관절 넣으면은 이 발목을 제거하고 네. 거기다 인공관절 넣는 거예요. 똑같아요. 네, 무릎이랑 똑같습니다. 이 무릎 인공관절은 약 15년에서 뭐 길게는 20년 쓴다고 그러잖아요. 발목은 그러면 발목도 한 15년에서 그 정도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거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 정상 발목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오래 가게끔 그 재질들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15년 정도 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활동이라든가 계단을 오르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언덕을 올라간다든가 할 때는 인공관절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훨씬 편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발목이라는 것도 그 주변에 이제 근육이 다 싸고 있는 거잖아요. 발목을 다치지 않거나 발목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은 사실은 자전거 타는 거나 수영하는 겁니다. 걸어 다니면서 충격받는 부분을 줄이면서 근력 강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전거 타는 건데 한강에 이렇게 싱싱 달리는 자전거보다는 실내 자전거 있죠.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뭐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고요.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발목이 한 발로 디딜 때가 제일 많거든요. 두 발로 이렇게 서 있을 때보다는 그러면 한 발로 서 있는 거에 균형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거나 그다음에 발 뒤꿈치를 들어서 균형을 잡거나 이런 운동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그러면 발목 주변에 있는 근력들이 튼튼해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좀 피해야 할 운동도 있을까요? 제일 피해야 될 운동 같은 경우에는 등산이죠. 등산을 하시다 보면은 그 지표면 자체가 울퉁불퉁합니다. 그때 발목 우리가 삐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계속 받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거든요. 특히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가 발목 부상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등산화를 신고 등산을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등산을 하신다 그러면 발목이나 발을 보호해줄 수 있는 등산화를 착용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러닝 열풍이잖아요. 러닝 할 때에 발목 안 다치게 뭐 조심해야 될 게 없나요? 러닝하고서 발목이 다쳐오시는 분들은 초보자들입니다. 충분히 워밍업을 안 하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남들을 쫓아가고 싶게 경쟁심이 생기거든요. 마음을 다스리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리, 할 수 있는 속도를 해서 시작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발에 대한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신발. 등산할 땐 등산하지만 러닝할 땐 러닝화를 꼭 착용하시고 하시는 것이 발목 부상을 방지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냥 신발을 신고 걷는 것보다 맨발로 뭔가 걷는다거나 운동을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사실 그런 거가 요새 굉장히 유행입니다. 얼싱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맨발이 우리가 어쨌든 간 걸었을 때 만들어진 대로 걸을 수 있는 거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거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신발을 신어왔습니다. 피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상처를 입는 게 1번이고요. 발은 그동안 우리가 신발을 신거나 뭔가를 해서 보호를 해왔기 때문에 맨발로 걷는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맨발 걷기의 최대 하나의 장점은 발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발 신고 다니고 양말 신고 다니니까 잘 안 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꼭 신는 분도 있지만 안 신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얼싱이나 이런 맨발 걷기를 하신다 그러면 흙이 묻었으니까 당연히 발을 씻으시겠죠. 그 상태에서 자기의 발을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장점은 있는데 얼싱의 나머지 효과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는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발을 자주 관찰해라 이랬을 때는 발의 어디를 봐야 돼요? 우선 씻을 때 발을 딱 봤을 때 발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이 제일 먼저 보이겠죠. 그 휘어져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빨개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 거는 눌린 거예요. 발 모양하고 자기의 신발이 안 맞는 거라는 거고 그걸 그냥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게 된다는 그 부분에 상처가 나게 되거나 아니면 원래 갖고 있는 변형이라 그러는 그 휘어져 있는 부분이 더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어디가 이제 아픈 곳이 정확하게는 없는데 피곤하다. 그러면 발 안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뜨거운 조격,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조격하는 걸 해주면 피로도 풀리고 긴장도 이완되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발을 이 사이를 좀 벌려주는 기구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실리콘 네, 형태로 네, 된 거. 네. 그것도 혹시 좀 도움이 될까요? 그것도 발을 쉬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게 조금 과장되게 돼서 발의 변형을 교정한다고 나와 있는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정은 안 됩니다. 계속 이 발 앞꿈치에 굳은 살이 생기잖아요. 네. 이거는 계속 잘라주는 게 좋아요? 그냥 냅두는 게 좋아요?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왜 생기는 원인을 우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이렇게 갈퀴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생기는지 아니면은 신발이 너무 작아가지고 자꾸 눌려서 생기는지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지 그게 없어지는 거지. 자꾸 자르시다가 상처가 크게 나시면 좀 안 좋은 경우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족부 질환의 병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다면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족부 질환이라는 거는 그냥 발이 아프니까 힘들어 조금 쉬면 낫겠지는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있거든요. 발 모양이 다른다거나 아니면은 발 자체에 무슨 병이 생기기 직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가 아프네? 이상한데? 라는 부분이 한 1, 2주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되고요. 발이 아프면 걷기가 싫어지겠죠. 그리고 나가기가 싫어지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자극과 반자극 같은 그런 부분들을 받지 않게 된다면 급격히 노쇠해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자기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김학준 고대구려병원 정형외과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